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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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상한 날에 식량계 여자 나가자입니다. 안 되네요, 제자.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S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SI 있고, 일반 개발자 조금만 된 사람들은 SI가 뭔지 알아서 그냥 SI,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SI 업체 프로젝트에는 마지막에 빡세다고 하는데, 팀 자체가 다 빡센 거예요? 아니면 못 따라한 사람 위주로 빡센 건가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를 끝나고 나면 또 시작하나요? 중간에 텀이 있으면 그때는 뭘 하나요? 급여는 나오나요? 이런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SI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커뮤니티에 보면 SI는 10년 정도 넘어도 5, 6천 선에서 더 올리 힘들고 정년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진짜 현실없게 궁금한데요. 먹고 산다 것이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또 저번에 어떤 분이 SI는 뭐예요? 이렇게 SI는 프로젝트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SI하고 SM하고 프로젝트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있는 개발자들이나 있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SI가 뭔지. 그런데 아직 초년생들이나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SI가 뭐냐고 했는데, 일단 SI가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또 SI는 뭐고 SI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쉽게 한글로 풀어서 한글 얘기. SI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공 프로젝트라 그러면 공공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공공기관 무슨 교육부 무슨 부 우리나라 무지하게 많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개발자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발자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개발자가 없으니까는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그럼 요번에 우리 회사 우리 공공기관 정통부 무슨 부 많잖아. 우리 부도 많고 교육기관도 많고 그리고 학교도 무지하게 많고 막 그러면은 거기 있는 홈페이지도 새 거로 만들 때가 있고 업데이트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돈이 나와, 예산이. 그걸 갖고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거다, 아니면 이런 걸 업데이트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입찰해라 그러면 막 업체들이 입찰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딱 해서 이제 입찰 딱 나와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개발자 50명, 그리고 DB 2명, 디자이너 몇 명 해서 팀 구성이 촥촥 나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기간은 6개월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 분석 설계 몇 년 그런 거를 하는 게 SI예요. 금융권도 똑같아요. 금융권도 보면 유지보수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가 SM이라 그래요. 유지보수하는 애들. 다 유지보수네요. 유지보수하는 애들이 SI 하진 않아요. 걔는 유지보수만 해요. 새로운 걸 만들거나 더 고도화시킬 때는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거죠. 그런 게 SI인 거예요. 사기업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기업도 유지보수는 SI는 자기 유지보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홈페이지를 더 크게 만들고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자기네 인력 갖고는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게 S. 그런 것들 모든 프로젝트를 그런 세세하거나 조그마하거나 크거나 합쳐서 SI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SI가 봐요. 관공서, 일반 기업들, 그리고 은행권들, 그런 것들이 다 발주를 하는 거예요. 발주를 해서 프로젝트가 요만한 거 큰 거 막 생긴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거 빼고, 그렇게 발주를 안 내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 되면 그거 빼고 나면 또 뭐가 있냐? 스타트업들. 그리고 일반 소소한 조그만 기업들은 어떤 걸 또 많이 하냐면 SI에 파견 보내기도 많이 하지만, 뭐를 하냐면 큰 프로젝트나 이렇게 발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조그만 기업에서 조그만 걸 하는데 우리는 개발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주라는 거죠. 조그만 기업이 조그만 기업한테.
그래서 그 보통 조그만 중소 개발 회사들은 그 외주 받아서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요새는 모바일 쪽은 조금 모바일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서 먹고 사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일반 서비스나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많이 먹고 살고 있고. 그런 업체들은 보통 SM으로 보시면 돼요. 유지보수. 그러니까 하는 자기가 만든 걸 계속 유지보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SI하고 SM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발자들 보면 거의 다 그래서 SI 많이 얘기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된다 그러면 SI 업체를 가장 많이 가요. SI나 조금 뭐 유지보수하고 싶으면 SM이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을 가도 자기 솔루션을 해서 그걸 업데이트 시키고 하면 그거는 유지보수잖아요. 그럼 SM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다 개념이 SI 아니면 SM인 거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한다 그러면 SI. 그 다음에 SI.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SI 개념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 연봉은 10년이 넘어도 5,600원 올리지 못한다. 정년은 빠르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정년 빠르다는 얘기는 제 정주행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50이 가까운데 아직도 개발자 이거 하고 있는 거 산증인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거 동영상 보시면 정년 얘기는 그거가 돼서 정년 빠르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개발할 때는 정년이 저는 35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30대 개발할 때 35만 되면 개발자가 없었어요. 내 위로 없었으니까 35만 되면 개발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35인데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온 게 40 되면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40 넘어서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년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이 바닥에서도 정년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 프로젝트 나가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저만한 노땅들 50이 가까운 사람, 제 뒤에는 또 50 넘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번에 저랑 영상 같이 찍었던 사람들, 그분도 한 50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노땅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년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정년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10년 넘어도 5, 6천 선이다. 그건 개구라고요. 5, 6천이면 그거 뭐하게 10년 됐는데 5, 6천이면 그거는 고급이에요. 고급.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연봉이 2억 3억 돼서 막 수직 상승하는 건 없어요. 가둘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이지만 상위도 잘려요. 그렇지만 이 연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급여 명세서 까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까기가 좀 그런 게 뭐 이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이게 약간의 변동폭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초급 프리랜서는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400 정도 받는다고. 400이면, 그 실수령액이 400이에요. 3.3% 빼고. 그러니까 초급이 400이면 그 프리랜서 기준이에요. 400이면 그 얼마에 1년이면 4,800이에요. 초급이. 신입사원 초급이 4,800이에요. 프리랜서 급여가. 신입급여가. 그럼 이제 알아서 상상하시겠죠? 그 단가는 정보통신부에 가보면 단가인데 그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요. 뭐 특급이 1,200만원인가 몇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급여는 거기서 어느 정도 까고 그 다음에 급여가 지급돼요. 왜냐면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보통신부인가 그 보면은 그게 그 소프트웨어 단가가 나와요. 급여 단가가. 그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게서 어느 정도 까는 거죠. 왜냐면 업체도 먹고 살아야 돼. 그거 다 안 줘요. 까야 되니까. 거기서 초급에서 고급 급여 보시면 그것을 조금 깐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급여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급여를 위해서 그 기준점으로 받는 거라서. 그래서 급여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고 급여 가면 명세표 까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세세하진 않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대한 급여하면 프리랜서 급여하고 현실 급여하고 딱 해서 뭐 세금해서 급여 명세 깐 거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I 업체는 프로젝트 할 때 마지막 빡세다고 하셨다. 팀 자체가 다 빡센 건가요? 아니면 못 따라가는 사람이 해서 빡센 건가요? 이 질문. 그거는 참. 일단 못하면 다 빡세요. 일단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분석 설계하고 고객이 컨펌 나고 그걸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오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녕 해피엔딩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분석 설계하는 순간 고객이 계속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딱 봐요. 거의 다 만들어서 화면을 1차 화면을 보여줘요. 그럼 고객이 그때부터 지적질을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데
아니 화면 설계자 다 컨펌 받고 네가 하자 그랬는데 얘가 또 딴 소리야. 아 이것도 더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인도 개발자가 옛날에 한번 왔을 때가 있어요. 뭐 요구사항을 더하면 얘는 그래요. 그러면 나는 프로젝트가 10일 날 끝나면 15일은 더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석 요구사항이 더 늘어났으니까. 이런 마인드예요.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 마인드는 뭔지 알아? 10일 날 끝났으면 무조건 끝나는 거야. 여기다 지지고 볶고 막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 이런 소리도 많이 나와요. 그래도 다시 만들어도 프로젝트 오픈 날은 10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FM대로 분석 설계하고 착착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쥐지고 얻고 거기다가 개발 다 잘하면 좋죠.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 처지죠. PM은 좋은 PM 있으면 그걸 고객과 잘 협의해서 이게 많이 안 벗기는데 그런 게 없고 막 어리버리한 거는 고객 수용 다음을 막 그냥 짬뽕 되는 거예요. 아주 미쳐나가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이 잘 유기적으로 막 흔들어도 조금 덜 힘든데 조금 그렇다고 다 잘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갈 수는 없잖아요. 이상한 PM이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한 지 그럼 그게 막 짬뽕이 돼갖고 아주 그래서 프로젝트 막판에 왜냐면 날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막 짬뽕처럼 막 고객이 바꿔달라 막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죽어나겠죠. 이렇게 막 가다가 막 오픈날 오픈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질문이 뭐냐면 여기 있네요.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또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는 계약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직과 정규직이 있어요. 정규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내가 프로젝트 끝나면 그냥 놀아도 회사를 그냥 본사로 들어가요. 보통 보면 프로젝트 끝나면 본사 가면 아니면 본사 끝나자마자 프로젝트 잡고 있으면 가고 아니면 시간이 좀 노는 시간이 생기면 본사에 들어가서 본사에서 다른 일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대기하거나 뭐 제안서를 쓰거나 뭐 본사의 일을 하여 본사에 있다가 또 파견될 일 있으면 또 가고 그래서 월급은 계속 나와요. 정규직.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딱 끝나면 돈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끝나기 전에 일단 몇 주 전에 면접을 봐요. 또 다른 데 올리면 또 와서 그럼 저 15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거의 15일 날 근처로 해갖고 다시 프로젝트 들어가고 안 쉬고 이렇게 팅팅팅팅 가는 분들 저도 그렇게 해서 10년간 프리랜서 뛸 때는 하루도 안 쉬었어요. 계속 프로젝트 끝나기 전에 알아보면 거의 또 있으니까 또 들어가고 아니면 프로젝트 요거 끝나면 바로 다른 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걱정 마요. 근데 정말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규직인데 SI 업체 정규직인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여기 프리랜서 요 프로젝트 끝나고 너는 어차피 놀지 않느냐 우리 회사가 약하니까 요거 급여는 조금 적게 줄게 하는 새끼 있고 안 주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거든. 야, 너 정규직이야. 정규직이야. 그럼 프리랜서 뛰지. 월급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애서 정정하게 하고 사장 마인드 해갖고 막 이렇게 개구라 까하고 프리랜서면 상관없는데 정규직인데 그런 거지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잠깐 쉴 때가 있어요. 그럼 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뭐 휴가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급여를 안 주는 새끼들이 있어. 아니면 급여를 좀 적게 주자. 뭐 요거는 뭐 보름치는 조금 뭐 급여에 뭐 몇 분의 몇만 받으시면 안 되게 이런 개세월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나갔을 때는 정규직 급여 주고 그럴까 또 프리랜서 뛰지.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가끔 있더라고. 가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 가끔 그런 거지 같은 정규직을 뽑아놓고 프리랜서 돈 짜게 주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SI 우리나라 뭐 제가 SI 그러니까 대부분 SI SM이 우리나라 모든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이 SI나 SM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SI나 아니면 SM이다. 그리고 극소수의 조그만한 회사들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이 있어.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데는 큰 이쪽 개발자 중에서는 대기업이죠. 그런 애들은 또 넘사벽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겠죠. 근데 조그만 회사들은 자체 서비스 개발하는 데도 있고 개발해도 잘 못 먹고 사는 데가 있어서 외주받아서 일하면 SI예요. 외주받아서 그게 SI 프로젝트 다니는 거죠. 외주받으면 3개월에 끝내주세요. 뭐 한 달에 끝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SI, SM 전체가 거의 다 SI고 SM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외주 업체도 SI고 뭐 자기네 솔루션 뭐 갖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그냥 유지보수 SM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여서 제가 SI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 SM이라고 그런 거고, 제 거 정주행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 급여나 이런 얘기는 충분히 정년이나 그런 건 드렸을 거고, 그 지금 분도 계속 제 거 이게 라디오처럼 듣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게 이런 분들이 많고 저한테 질문도 해주고 제가 이게 답변도 잘 해주는데 이게 구독이 적어요, 구독이. 알았죠? 네, 여러분 구독 꼭 10명 할당제 꼭 아셨죠? 10명 할당제 구독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듣는 구독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10명 할당제 안 하시는 분 소개에 써서 이렇게 착착 하는 거 알았죠? 네, 다음에 봬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10명 할당제 울랄라 울랄라